여러분은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고양이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궁금한 적은 없으신가요? 고양이의 뇌는요, 사실 크기만 작을 뿐 형태학적으로 우리 사람의 뇌와 놀라울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고양이는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고양이의 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뇌는요,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깊은 곳의 1층인 뇌관, 중간층의 2층인 대뇌 변연계, 그리고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층인 3층 심피질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뇌에 담당하는 기능들은요, 1층 뇌관은요, 말 그대로 뇌의 줄기로 체온의 조절이나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우리가 저절로 스스로 숨을 쉬게 해주며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이른바 자동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2층 중간층인 변연계는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며 본능, 위협감지, 성적인 행동, 장기 기억들을 담당하는 고양이나 사람에서 성격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 3층인 심피질부는요, 뇌의 가장 밖에서 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며 사고나 윤리, 이성적인 사고, 계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IQ나 학습 능력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양이의 뇌 구조는요, 이렇게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은요, 사람은요, 합리적인 사고나 계산, 그리고 윤리 등의 정신적 활동, 즉 인간다움을 관장하는 생각하는 뇌의 부분인 가장 바깥쪽 심피질이 굉장히 우리는 두껍고 크게 발달한 반면에 고양이는요, 심피질이 굉장히 얇고 작게 발달한 대신 본능과 위협감지, 감정, 그리고 성적 행동을 담당하는 중간층, 2층인 대뇌 변연계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 2층의 대뇌 변연계라는 뇌의 중간 부분에는요, 편도체라는 뇌의 기관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은요, 사람에서나 고양이에서 감정 중의 불안감, 공포, 긴장이라는 정동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는요, 고양이 뇌에서 주로 불안이나 공포를 담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요, 고양이가 어떤 냄새 페로몬이든 아니면 아무 냄새든 맡았다고 하면은요, 이 냄새의 정보는요, 곧바로 뇌의 편도체로 전달이 됩니다. 뇌의 편도체가요, 이 냄새가 우선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바로 판정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얘가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은요, 바로 고양이는 도망가서 숨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대뇌 피질부는 거의 개입을 안 하게 됩니다. 즉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는 개입을 안 하고요, 편도체에서 내린 판단은요, 생존과 관련된 판단으로 해석이 되어 자동으로 몸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즉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DNA에 새겨진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생존 본능이 발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갑자기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면 일단 엎드리고 보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존 본능은요,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길냥이들에게 익숙하게 관찰되는 이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자, 길냥이들 중 일부는요, 우리 사람들이 한 발짝만 다가가도 화들짝 놀라서 숨어버립니다. 간혹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들도요, 낯선 사람을 피해 침대 밑에 숨거나 아직 집사와 친해지고 익숙해지기 전이라면요, 꼭꼭 숨어서 안 나오기도 합니다. 또 고양이는요, 유독 작은 물건의 소리에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요, 깜짝 놀라고 또 사납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요, 고양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편도체가 사람에 비해 많이 발달하여 위험하다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며 민감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즉 편도체가 발달한 고양이의 뇌 구조상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잘 놀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든 동물들이었으니까요. 경계심이 강하다는 것은요, 생존 본능이 강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고양이는요, 집단 사냥을 하거나 집단으로 생활하는 이런 동물이 아니고요, 단독으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편도체가 발달해 예민한 위험 감지 능력인 경계심이 없었다면은요, 아마 오래전에 이미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함께 한 영역권 내에서 생활하는 요즘의 고양이들에서도요, 이렇게 언뜻 야생의 느낌이 느껴지는 이유는요, 아마도 고양이의 편도체가 우리 사람에 비해 아직 야생의 상태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같이 안전한 공간에서 삶을 영유하고 있더라도 그 생존 본능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편도체는요, 우리와 애착의 형성에도 관여하는 이러한 영역입니다. 편도체는요, 본능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한 부분이지만은요, 반대로 대상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은요, 안심이라는 감정을 전달합니다. 대상의 위험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은요,
안심이라는 감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고양이가 사람과 애착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집사에 대해 사람에 대해 안전하다고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요, 안전하다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안전하다는 감정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요, 사람과 같은 애착이라는 관계가 여러분과 집사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양이의 애착과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팀은요, 고양이가 낯선 환경에서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연구에서요, 고양이의 뇌 속에는요, 굉장히 발달한 편도체 역할 때문에 강아지나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고양이도 애정을 쏟을 경우 경계심을 풀고 일종의 충성심이 쌓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럽니다. 즉 고양이는요, 반려견처럼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인 애정을 쌓아온 사람에게만 안심과 안전한 감정에 근거해서 충성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고양이는요, 진정한 사랑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리 사람에게 애착이 있고요, 심지어 충성심마저 있다는 얘기는요, 대부분 고양이를 오래 키워본 집사분들이라면 아마 동감할 것입니다. 아마 안 키워본 분들은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근데 이게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인 건 어쩌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뇌의 비밀 중 편도체의 역할과 또 공포와 경계심 그리고 애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